자, 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이 화천대유 자산관리에서 곽성도 의원의 아들인 모 대리가 퇴직하며 받은 퇴직금과 산재 위로금 명목의 50억 원에 대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국민들 최근 모였다 하면 퇴직금 50억 원이 가능한 건가 머리를 맞대고 계산기를 두들겨 보기도 합니다. 자, 퇴직금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걸까요? 매번 설명을 들어도 복잡한 퇴직금 계산법, 이 기회에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이외에도 방송 들으시면서 노무에 대해 궁금한 점, 또 고민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효신입니다. 자,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노무사님. 네네. 예, 그래서 오늘 슬라고시도 청취율 조사와 관련한 퀴즈를 드렸는데 잘 들으시고 역시 힌트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문장에서 땡땡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는 매일 아침 10시 30분 땡땡 놓은 라디오 생활을 듣습니다. 자, 방금 이 문장에서 등장한 땡땡은 사리를 바르게 판단하고 이를 잘 처리해내는 재능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땡땡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철수, 2번 영희, 3번 슬기, 4번 인태.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청취율 조사 기간에 한정해서 사장님이 미쳤어요. 창고 대개방. 자, 어제도 평소에 3배 정도 되는 분들께 선물을 쏴드렸는데 다음 주까지 이 창고 대개방은 계속됩니다. 자, 이번 기회에 참여하셔서 선물 꼭 챙겨가시고 더불어 잊지 마셔야 할 점.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시거든 뭐라고 외쳐야 된다고요? 네, 오늘 퀴즈 정답입니다만 땡땡 놓은 라디오 생활 10시 30분 시작입니다. 괜히 10시쯤 10시 저 땡땡 놓은 라디오 생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 바로 드실 수 있는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정답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노무사님 힌트를 네. 부탁드립니다. 네, 뭐 다들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뭐 요즘에는 뭐 협찬도 많이 들어오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프로가 슬슬 기운이 올라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 네, 슬슬 기운이 올라오고 있다. 네. 요즘 좀 공부하세요? 좋은데? 괜찮아요? 좋아. 표정 갑자기 좋아진다. 네. 슬슬 기운이 올라오는 프로그램. 네, 슬슬 기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이렇게 앞글자 따서 이렇게 줄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뭐 슬 기운이 올라오네요. 네, 슬 그거를 기운이 오는. 협찬하고 결부시켜서 또 이렇게 만들어내십니다. 고맙습니다. 기분 좋아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뭐 저희가 힌트도 좀 재밌게 드리긴 했습니다만 네. 최근 좀 국민들이 좀 공분을 사고 있고 특히 청년들 많이 좀 화가 나는 부분인데 네. 해당 대리가 5년 9개월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퇴직금 포함한 위로금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50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다 넣어보세요. 다. 네. 받을 수 없죠. 예. 한번 제가 진짜 그냥 한번 넣어봤어요. 예. 넣어보니까 그냥 어차피 퇴직금이라고 하면 3개월간의 임금 받은 월급 가지고 계산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매달 7천만 원씩을 받아야지 예. 한 5년 9개월 10개월 일했을 때 한 5억 1천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5억 겨우 5억 1천만 원이 나와요. 5억 근데 50억 그에 대한 10배를 받았다고 하니까 치면 7억씩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월에. 네. 아니 근데 그분 저 보도된 바에 따르면 대리급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월급이 한 230만 원에서 380만 원 사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그거 저도 봤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최대치로 한번 잡아서 계산을 한번 해보자. 예. 결국에는 380만 원 기준으로 제가 5년 9개월 정도 재직일수 넣어가지고 계산해 보니까요. 예. 결국에는 최대 뭐 2,500만 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퇴직금이. 그렇군요. 네. 뭐 아무튼 퇴직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네. 그 저 산재 위로금이 명목이 네. 좀 들어가 있잖아요. 네, 예.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매일 아침마다 저 이은지 PD 저한테 뭐라 잔소리하죠. 네. 국장님 뭐 청취율 안 나온다고 뭐라 하죠. 또 화장실 가면 상무님 만나는데 상무님은 또 더 재밌게 웃기라고 뭐라 하죠. 저는 지금 50억 아무튼 네. 그런데 네네. 산재 위로금 나머지 금액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것도 네네, 좀 흔치 맞아. 않은 금액 같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뭐 퇴직금 5억이고 나머지가 산재 위로금하고 뭐 성과급이었다고 이제 얘기하는데요. 그냥 예. 제가 이것도 궁금해서 한번 또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예. 조사 발표가 있는데요. 2019년도에 산재보험 평균 지급액을 발표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거기 예. 보면 19년도에 사망했을 때 유족 보상으로 나간 평균 금액이 1억 700만 원. 예예. 그분이 근로자분이 업무상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아하. 유족한테 지급한 금액이 유족 보상 금액이 있거든요. 유족급여라고 하는. 생각보다 근데 높진 않네요. 예, 그래요. 그것도 황당하죠.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또 다쳐가지고 장애를 입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장애 보상에 대해서 평균 1,600만 원이 지급됐대요. 예.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어떻게 달아야지 산재 위로금으로 예. 그런 천문학적인 금액을 받을 수 있냐. 우리는 이런 데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이제. 예. 자, 그러면요. 우리나라에서 네. 퇴직하는 직장인들이 받는 퇴직금 네. 평균 네. 얼마 정도입니까? 네, 요것도 이제 또 놀라우실 거예요. 이제 예. 요거는 2019년도까지 이제 정례에서 발표한 이제 국세청에서 퇴직소득을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이걸 이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지난 30일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예. 2019년도에 연간 퇴직자 수가 296만 명 정도 됐고요. 거기에서 1인당 평균 퇴직금 평균액이 1,449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1,449만 원. 네. 와, 50억이라는 괴리가 너무 큰데요. 그렇죠. 이제 50억 괴리가 너무 크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예. 원래는 퇴직금이라는 게 재직 일수에 따라서 이제 재직 기간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5년 미만 퇴직자가 73.9%, 한 213만 명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예. 5년 이상 10년 미만이 18.7% 정도 이제 됐다고 해요. 그래서 또 더 들어가서 보니까 1,000만 원 이하 퇴직금 받은 근로자가 220만 명으로 한 10명 중에 7명이었고 1억을 초과한 사람이 7만 명 정도로 뭐 2.4% 정도. 예. 그다음에 5억 넘긴 사람이 5천 명 정도로 0.2% 수준이라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50억을 뭐 다 퇴직금하고 산재 보상하고 이런 걸 했지만은 결국엔 처음에 이제 퇴직금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예. 의아하죠, 사실 다들. 예. 아니 이게 저 보니까 저도 이게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기억이 나는 게 이게 네. 저 대기업 정말 네. 몇십 년 근무하신 저 뭐 회장님 퇴직할 때 그 금액과 좀 맞먹고 4위인가 그렇거든요, 이 대리가. 이게 참, 왜냐하면 예. 뭐 그것도 이제 최근에 이제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에서 이분하고 비슷한 이제 퇴직자 중에서 예. 50억 이상 받아가신 분이 3분 정도 있대요. 국세청에 보고된 게 3명이 있긴 있어요. 이분까지. 있긴 있네요. 근데 50억 원 받은 3명이 있었대요. 이제 말씀드리는 이제 뭐 회장님이나 재벌, 그 다음에 일반 퇴직금 계산이 아니고 퇴직금 누진제 플러스 뭐 그만큼 받아갈 수 있게 이제 설계가 됐겠죠. 우리가 이제 좀 분노하고 하는 게 뭐냐면 그 회사 공사의 공기업의 퇴직금 계산 방식이 퇴직금 누진제라든지 아니면 50억을 받아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뭐 산재 위로금도 상당한데 이렇게 큰 금액의 산재 보상 가능한 겁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절대 안 되는 거고. 네, 절대 안 되는. 너무 과도해요. 이게 알겠습니다. 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산재 신청을 한 게 없다는 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 산재는 이제 우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서 그만큼의 국가에서 지급받는 그만큼의 금액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게 이제 그런 형식이거든요. 근데 산재 신청도 들어온 것도 없고 그냥 회사에서 알아서 그냥 산재 위로금 줬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상하죠. 예. 뭐 퇴직금 액수가 적정하게 계산된 건지는 이후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 같고요. 이 이야기는 뭐 다른 또 시사 프로그램에 좀 넘겨주고 맞아요. 그냥 저는 이제 노무적인 관점에서 퇴직금
계산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세요. 뭐 퇴직금은 사실 우리가 두 가지 제도가 혼용돼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 알고 있는 퇴직금 제도하고요. 퇴직연금 제도인데요. 퇴직금 제도는 일일 평균 임금 곱하기 30일 곱하기 재직일수 나누기 365일로 계산하는데요. 예. 여기서 일일 평균이 퇴직 전 3개월 받은 임금 총액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퇴직연금 제도는 두 가지가 있죠.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은 아까 말씀드린 퇴직금 제도 계산 방식하고 동일하고요. 예. 그 확정기여형은 결국에는 그 1년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의 12분의 1만 납입해서 받아가신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요즘 네, 그 퇴직연금제도 도입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네네. 퇴직연금제도가 의무화된다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뭐 사실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수년 예. 전에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화시키겠다는 법안이 입법 발의된 적이 있는데요. 예. 그 통과가 안 되고 그 국회 회기가 끝남으로써 인해서 그냥 자연적으로 묻혔거든요. 근데 지금 법을 소개해드리면 법에서도요. 퇴직급여 제도 시행이 개정된 거, 그러니까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설립된 사업장애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도입하도록 규정해놓고 있긴 해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 규정이나 의무화 규정을 안 두고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별도로 또 다른 뭐 조항에 가서는 퇴직급여제도 미시행 사업장은 퇴직금 제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예.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몇 년 전에 그 퇴직연금제도를 의무화하는 저 법안이 발의가 됐던 것 같은데 결국 통과는 안 된 겁니까 그게? 네, 통과는 안 됐어요. 그냥 묻혔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그 돈을 누가 보유하고 있냐의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퇴직연금은 은행에 보유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퇴직연금 제도로 가야 된다라는 거고, 뭐 그 차이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9338번님 퇴직금 계산할 때 통상임금, 평균임금 어떤 것으로 계산합니까라고 하셨네요. 네, 퇴직금은 평균 임금으로 계산해야 되는 평균 겁니다. 임금입니다. 평균 임금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퇴사 전 3개월간에 받은 임금의 총액, 임금이라고 하면 근로의 대가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급, 그다음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그다음에 뭐 이런 다른 수당 받은 거, 일에서 받은 수당 받은 거는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 네네. 그리고 좀 많은 분들께서도 아무래도 저 너무 시간이다 보니까 좀 분노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네요. 그렇죠. 4262번님 저는 36년 근무하고 마지막 해에 연봉 1억 정도 됐습니다. 중간 정산할 때 1억, 퇴직할 때 9천만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통상 저 일반적인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평균적인 거예요. 이분이 이제 또 대기업에 다니셔서 이제 받으신 금액 같은데요. 이게 평균 근속 30년 넘으시고 하시는 분들의 평균적인 급여예요. 퇴직급여.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몇 번 전했던 소식인데 네이버가 체불 임금을 지급했다면서요? 네, 줬어요. 5월에 저 근로감독을 받고 임금 체불이 뭐 없다고 항변해서 지급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결국 저 지급을 했네요. 네, 해야죠. 아무리 본인 네이버에서 그 선택적 시간 근로제 도입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줘야 되는 건 아닌다고 하는데 저번에는 이제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거기서 특별근로감독관 나가신 그 조사관들이 역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그분들이 이거는 시대적이고 그다음에 그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될 사항들에 대해서 적발하고 형사처벌하겠다고 한 건데 그렇게 네이버가 안 준다고 해서 못 줄 수 있는 돈이 아니죠. 그거 적발 안 했죠. 그런 거. 그렇습니다. 지급했다고 해요. 그리고 지난달 말에 다 지급했대요. 일단 다행이네요. 한 87억 정도 됐거든요. 전현직 임직원한테. 굉장히 작은 금액은 아니죠. 근데 작은 금액은 아니죠. 저희가 놀란 건 사실 그 네이버가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기업이 선도적으로 우리 이런 임금 체불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노동관계 법령 위반이 없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노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4813번님 30인 이상 사업장이고요. 교대제 근무자인데 3일 밤에 근무에 들어갔는데 4일 휴일 수당이 안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라고 하셨네요. 요거는 이분이 교대제 근무자고 30인 이상이니까 4일이 이제
대체 휴일도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 휴일로 인정됐잖아요. 예예. 그래서 이게 이제 노동부 해석을 알려드리면 휴일 근로 수당을 받으려면 그날 그 휴일에 근로가 개시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3일 날 저녁 때쯤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로의 시작이 3일에 들어간 거거든요. 예예. 그래서 이제 뭐 양일간에 걸쳐서 있는 거지만은 결국에는 3일에 근로가 시작됐기 때문에 4일 날에 대한 휴일 근로 수당이 발생 안 하는 게 노동부 해석이에요. 그거는 예, 맞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6386번님, 현재 퇴직금 1년 3개월 정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항상 1년 2개월은 남겨두고 1개월만 적립이 됩니다. 또한 1년 4개월 못 받은 상태에서 2달치만 적립되는 경우도 있고요. 문제 없는 건가요? 라고 하셨네요. 요거는 질문이 조금 헷갈려요. 1년 질문이 3개월이 예, 1년 3개월 분에 대해서 1개월이 지급됐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적립하고 있는 거니까 DC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면 재직 기간 1년에 대한 그의 1년간 받은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니까 예예.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퇴직금 1년분은 한 달 급여하고 유사한 금액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1개월 적립하고 2개월치가 안 들어갔다고 하는 건지. 근데 그 중에 나중에 만약에 퇴직금 차액분이 발생하다고 하면 적립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나중에 총 적립 금액에서 그만큼 빠진 금액은 임금 체부, 퇴직금 체불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예예. 그래서 나중에 퇴직하셨을 때는 정산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어려워서 회사가 납입을 못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예. 네, 이거 그래서 조금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한 번 더 질문을 해주시면 네네. 예예. 좀 저희가 명쾌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노무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